채점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 맞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질문이요. 611번. 611번. 26? 결석한 사람들 그냥 영상만 보고 이해를 조금 했다가 문제 풀 때 봤더니 조금 헷갈린다 하는 문제들 뭐 없어요? 618. 발음이 좀 세요. 뱀소리. 악센트를 가운데 넣어서 610. 자, 다음 똑같은데. 3개. 요거 3개면 끝이야? 왜 이렇게 이참수 잘해? 대박이네. 응? 자, 611번 한번 해볼게요. 조금 놓쳤던 부분을 지금 설명으로 한번 해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에서 만나는 선분 사이의 길이가 6입니다. a, b, c를 찾아봐라. 자, 그럼 알고 싶은 문자가 몇 종류냐? 3개죠? 그럼 힌트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3개가 있어야 돼. 보통 함수에서는, 잘 들어, 함수에서는 점 1개가 힌트 1개. 그런데 더블 2배짜리 가치를 가진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꼭지점이에요. 다른 점은 힌트 1개인데 꼭지점은 힌트 2개짜리라고. 2배. 그러니까 점 하나에 이 힌트 하면 2개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힌트 몇 개짜리라고? 2개짜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힌트고. 두 번째,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내가 방정식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근과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말고 또 하나를 강조해 줬을 거야. 두근의 차. 그거 공식 어떻게 되죠?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게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의미를 갖는다. 기억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의 차가 6입니다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된 게, 이 식을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는 걸로부터 벌써 2개의 힌트를 사용했더니 문자 2개가 해결되고 하나밖에 안 남았죠. 맞아요? 이게 2개짜리의 위력인 거야. 그렇게 되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더하기 9 이렇게 될 텐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그랬으니까 x축이 0이죠. y는 0이 x축이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의 차가 6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a 값이 바로 생긴다 그 얘기죠. 자, 두 근의 차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루트 4a제곱 빼기 4a제곱이 죽었네. 헐. 그럼 마이너스 36a만 남았고 6 절대값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될 거야. 상식이지만 뭐 써준 적도 있을 것 같고, 절대값의 제곱은 실제로 그냥 제곱과 동일한 값이다.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할 때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6a가 되는 건 아는데,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쓰기 좀 애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제곱한 거나 절대값의 제곱은 똑같다고. 그래서 얘가 그냥 36a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걸 우변으로 이항해서 36하고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a는 0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답인데 혹시 어느 게 답인지 알겠니? 마이너스 1이요. 왜 이건 안 될까요?
그렇죠. 정확했어요. 최고창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A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1 쓰지 맙시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식이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A, B, C 어디 갔어? A, B, C 곱한 거 쓰라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B가 2인 거고 C가 8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역시 중요한 힌트고요. 이걸 물어봤다는 게 내가 강조했던 부분을 왜 자세히 공부를 해줘야 문제 풀 때 지장이 없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 중요해. 다음 626번 하자. 풀려고 덤비기 전에 무슨 말인지 뭘 구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좀 하시라고. 자 626번 y는 k-1의 x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3. 자 문제 풀기 전에 x제곱 앞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항상 얘가 2차 함수란 말이 써있으니까 거기에 k-1은 0이 아닙니다를 항상 먼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2차가 되기 위한. 어쨌든 좋아. 이제 2차 함수 생겼고, 그리고 y는 4x 빼기 4k 라는 직선이 있어. 그런데 이 두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원래는 그래프끼리 만난다 안 만난다의 관계지.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물렁인지 위로 물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관계. 근데 요거는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요런 관계로 변한다는 것도 그림 그려줬을 거야. 자, 그럼 써볼게요. k-1의 x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3하고 얘랑 만나는 거니까 같다고 놓고 풀어줘. 자, 한쪽으로 이항을 시킬게. x제곱. 여기 왜 4k야? x 없나? X 있어. 아이, 있네. 그럼 여기가 4k x예요. 미안. 자, 여기서 쓰는 방법도 잘 받아. 여기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얘랑 묶였을 때 4로 묶이고 k 빼기 1 이렇게 묶여서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은 원래 있었던 거고 얘가 이항하면서 더하기 4k.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방정식으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요. 이 말이 되는 거고,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양수입니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함수 그래프끼리의 관계지만 결국 방정식의 판별식 갖고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같은 거라서. 자, 그럼 써볼게요. 판별식 b제곱 16에 이것도 제곱 마이너스 4a가 k-1 여기 c가 3 더하기 4k 이거는 양수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요거 먼저 4로 나눠버립시다. 4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 관계없어요. 얘가 4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에 여기가 4k 제곱 4는 지워졌죠? 여기까지 하면 4k 제곱 맞지? 4k 제곱 플러스 3k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k 제곱과 마이너스 4k 제곱은 죽을 것이고,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1k니까 마이너스 7k 플러스 4에 플러스 3 플러스 7 요걸 푸는 거니까 k는 1보다 작다.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범위 지장 없죠? 1보다 작다. 그럼 a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1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요게 626번 그래프 2차 함수랑 직선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풀었을 때 요렇게 정리되고 나면 요 그래프가 바로 얘가 x축 이렇게 해석된 거다. 오케이?
다음이 618번이요. 근데 질문한 사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618번을 물어봤다면 방정식을 다시 복습해야 돼요. 방정식을 복습해야 됩니다.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x1, 0, x2, 0 여기서 만나게 되고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이고 이걸 가지고 f의 3분의 x-2는 0 이거의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왜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한 거냐면 혹시 이거 질문한 사람이라면 방정식 79페이지에 유형 19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질문한 사람은 다시 한번 넘겨봐. 유형 19번의 방정식에서 유형 19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억나는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y는 fx라는 그림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예를 들면 하나가 여기가 x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2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x1과 x2인 거라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자, 그래 놓고 나서 얘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근이 된다면 fx1은 0 요거 성립하는 거고 요것도 근이니까 fx2는 0 요것도 성립하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유형을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3분의 여기서 두 근은 x값 말하는 거라서 3분의 x-2가 x1이 되거나 3분의 x-2가 x2가 되는 그런 경우에 성립하겠죠. 요걸 정리해버리면 실제 x는 3x1 더하기 2이고 여기서 양쪽에 3을 곱한 다음에 이항하면 x는 3x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건 이거 두 개를 합하라는 얘기니까 3의 x1 플러스 x2 더하기 4 이게 바로 실제 내가 원하는 두 근의 합. 근데 x1하고 x2 더한 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죠. 자, 이걸로 끝. 이것도 이해돼요. 혹시 계속 불편한 사람은 유형 그 3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 방정식 아까 유형 그 9번 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래요. 혹시 아직 아까 요 세 문제 얘기할 때 다 못했다 질문 괜찮아? 오. 금요일날 이참수 좀 어렵게 시험 봐도 괜찮은 거잖아. 아니요. 뭘 고개부터 저 도전해야지. 도전! 이렇게 그지? 도전. 도전하기엔 너무 미성숙한. 그래? 네, 그러면 그냥 창피함으로 대신해. 네, 쪽팔림이지 뭐 그죠? 개인적인 쪽팔림. 근데 그게 쪽팔림으로 끝나면 되는데 나중에 등급으로 나오면 너무 슬. 그래요. 계속 얘기잖아. 이건 남는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그럼 질문은 이제 저번에 했던 2차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배워둬야 2학년이나 3학년 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과목에 대수라는 과목이 있어. 거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이상한 함수가 있거든. 근데 치환해서 2차 함수로 최대 최소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우는 합성함수 같은 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다. 공통수학 2에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또 바꿔서 푸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해보면 뭐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일단 그러면 최대 최소 얘기를 정리를 좀 해줄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정리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개념 정리할게. 내용은 많지가 않아. 일단 그건 생각을 합시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들이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는 건 전부 다 y값인 거예요. y값이라면 뭐냐면 높이, 그 함수 또는 뭐 어떤 거에 높이, y값. 최대값, 그러니까 함수에서 값자 붙은 건 다 y값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x값이라고 잘 안 해요. 어떨 때는. x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값자가 붙든 안 붙든 좋은데 최대 최소, 함수값 이런 말들은 다 y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x를 쓰는 게 아니고 y값을 쓰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걸로 최대 최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만약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 보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최대값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없다라는 게 계속 그래프가 연장돼 있으니까 가장 큰 y값을 정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니? 제일 낮은데, 그렇죠? 요 꼭지점의 y값, 그죠? 네, 그러니까 꼭지점에 y좌표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경우라면 최대값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야, 정할 수 없다 얘기도 해. 그 다음에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만 쓰면 되죠. 반대로 만약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만났다면 최대값은 정해집니다. 최대값은 뭐죠? 역시 꼭지점의 y좌표. 오케이. 꼭지점의 y좌표. 그러면 최소값은 정할 수 없다. 역시 계속 한없이 가니까 100년 정도 따라가도 아직 안 끝나니까요. 지하 4층 넘어서 없다죠. 없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의 최대 최소 문제 다야.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값을 써야 된다면 꼭지점의 y좌표를 기준으로 썼던 거. 이게 다죠. 근데 이제 고등과정은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학과정은 이 그림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만 있거나 뭐 최소값만 있거나 이렇게 정해져.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이 함수 그래프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보고 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x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 범위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이 제한 범위는 누구냐? x의 제한 범위. 제한 범위가 주어진 최대 최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보고 최소값을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 근데 최대값은 없어. 하지만 x가 이 그래프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즉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인 데서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함수는 항상 그래. x가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딴 데는 관심이 없어. 지금 여기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바깥의 그림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그림만 쳐다보고 얘기를 해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낮은 데는 어디죠? 꼭지점. 근데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위치를 x로 말할 때는 대칭축의 위치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 대칭축 읽는 거 연습했을 거야.
여기가 최소값 위치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 있는 거야? 하면 이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최대값 위치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꼭지점 x좌표, 즉 대칭축 위치 x값을 대입해서 나온 값을 최소값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할 때는 이 함수식에다가 x 베타를 대입해서 나온 값을 최대값으로 쓰면 된다는 거지. 그림이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아무 관계 없어.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는 사람은 쳐다보고 여기 제일 높은데 여기 제일 낮은데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숫자만 잘 대입해서 값을 쓰기만 하면 되겠죠. 이거 어떡하냐? 설명이 끝났네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에 응용 문제라고 뭐 치환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너무 간단해서 많이 놀라셨죠? 다시 얘기할게요. 중학교 때는 그림 전체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니까 가장 낮은 데만 존재하거나 가장 높은 곳 최대값만 존재하거나, 그런데 이제 고등과정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전체 그림이 아니라 x를 그 전체 중에 딱 요만큼 잘라주고 그 중에 제일 높은 y값, 그 중에 제일 낮은 y값, 그게 답니다. 끝났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건가만 마지막 남은 내용인데, 이미 지난 시간에 이미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 했어. 앞으로 내가 그림 그릴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써있는 식만 쳐다보고 바로 대칭축을 읽고 모양 보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해서 그렇게만 그릴 거예요. 오늘 배우는 모든 최대 최소 문제는 그렇게 그릴 거야. 너네들도 대칭축 읽는 거 익숙해지기 바래.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개념의 전체 내용이니까 캡처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못 쓴 사람은 사진을 보고 정리하시기 바래요. 아마 지난 시간에 처음 물어봤을 때 함수가 싫어요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을 텐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뭐 별게 없어요. 해석만 좀 잘하면. 이제 물론 이차함수에 대해서 내가 두 개를 이따가 더 필기를 해줄 건데, 미리 필기해줄까? 이제 문제 풀 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건 이제 썼다고 치고, 이차함수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표현을 써줄게요. 이차함수 관련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요. 예를 들어줄게요. 이차함수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힌트가 주어질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렇게 줘.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어흥 하고 뭔가 힌트 써야 돼. 그럼 어떤 힌트일까 이거? 내가 왜 이차함수 배울 때 이차함수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 그림 모양, 그죠? 그리고 나서 이차함수의 대표적인 특징, 꼭지점과 대칭축, 이 두 개. 얘가 대칭축을 알려주는 힌트라고. 자, 그림으로 좀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려놓을게요. 이차함수 하나 있는 거야. 근데 2를 대입한 y값과 6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똑같대. 그 y값이 똑같다는 건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된다는 뜻이라고. 맞지 서연아? 맞아요? 자, 그러면 F2 이게 fx야. 2 대입했을 때랑 6 대입했을 때랑 높이가 y가 똑같다. 이 힌트는 바로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인 거라고. 그럼 어떻게 대칭축의 위치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여기 대칭축 여기 이렇게 힌트라고 칩시다. 이 이차함수 그리면 요 선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2와 6의 딱 중간이 대칭축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중간이라는 건 중점 또는 평균. 우리 두 과목 시험 보고 평균 낼 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러니까 2와 6의 중간, 여기가 바로 대칭축 위치라고 판단하는 힌트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니까 4겠죠? 그래서 이 말을 보고 x는 4가 대칭 축이에요 라고 읽는 거다. 힌트 이해됐어요? 자, 조금 어려운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이거는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에 훨씬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 이 표현을 집어넣고 이차 함수 내고 있기 때문에 써주겠습니다. 이차 함수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합니다 라고 나와요. 이거를 만족하는 이차 함수 fx. 이게 또 하나의 힌트예요. 자, 잘 공부하고 까먹지 말고. 이 표현이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고3 때까지야 대칭성을 나타내는 힌트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칭성을 나타내는 힌트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 대칭성을 나타내는 힌트는 어떻게 알아내는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 x라고 써있지. 그때 반대쪽에는 항상 마이너스 x라고 써있을 거야. 한쪽은 플러스 x로 한쪽은 마이너스 x라고 써있는 이 형태는 다 대칭성에 관련된 힌트야. 그리고 요 대칭성은 선대칭입니다. 마치 2차 함수라면 대칭축의 의미를 갖는 거야. 이게. 선대칭. 이 선에 대하여 대칭. 자, 그럼 이걸 대칭축 읽는 방법은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해 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여기 딱 여기가 A 자리야. X가 A 자리. 얘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곳. 여기에서 x만큼 간 곳이야. 얘는 A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x만큼 간 자리는 y값이 똑같아. 여기가 A인 자리야. 여기서 요만큼 x만큼 갔고 반대쪽으로 똑같은 양 마이너스 x 갔을 때 y값이 똑같대. 그리고 이만큼 갔을 때랑 이만큼 갔을 때가 y값이 똑같대. 똑같대. 그러니까 결국 어디가 대칭 기준이야? A지. 이 표현 자체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2차 함수라면 정확히 대칭축이 x는 A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두 번째 해석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봐도 돼. 대칭성인데 얘와 얘의 딱 중간이가 대칭축이지. 맞아요? 얘와 아까 얘처럼 얘와 얘의 같아진다는 건 얘와 얘의 중간.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더하기 x하고 a 마이너스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중간이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떤 의미냐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2분의 2a니까 얼마가 돼? a. 그러니까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읽는 거지. 예를 들어줄게. f3 플러스 x는 f3 마이너스 x를 만족합니다. 이 함수가. 그러면 니네 이게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x는 3에 대하여 대칭. 이 말은 대칭축이 x는 3입니다. 다르게 써줄게요. 요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른다는 애들이 가끔 있어서. 여긴 플러스 x 맞아? 여긴 마이너스 x 맞아? 대칭성이야. 그럼 어디가 대칭 기준인 거야? 가운데. 즉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니네는 여기에 대칭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건 쓰지 말고 이거는 대칭성 맞아요? 뭘 보고 알아? 플러스 x가 한쪽은 마이너스 x니까. 그럼 대칭 기준이 어디예요? 3인 거죠. x는 3에 대해서 대칭. 오케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가운데.
그러니까 1과 5의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칭성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면 여기서 뒤에는 이제 어려울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필기해 주셔야 돼. 요거까지 캡처. 이제 문제 유형 풀다가 특이하게 나오는 내용 이외에는 내용 필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서연이는 너무 쉬우니까 자네요. 그건 아닌가요? 어제 너무 피곤하게 저번 주에 너무 피곤하게 단합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내 단합하면 뭐 하냐? 선생님이랑 모여서 무슨 음식 시켜 먹고 거기서 노나? 게임하고? 아파트 이런 거? 아니야? 좋아요. 재밌게 노는 건 좋고요. 왔을 땐 재밌게 공부해야지, 그지? 서연이 잠 좀 깨우게.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수학이 재미있냐 없냐? 어때요? 재미없죠?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야. 재밌어? 재밌어? 그러죠? 네. 넌 재밌냐? 수학이? 수학 공부하는 거 재밌어 지금? 아니야? 알면 재밌는데 모르면 짜증. 은성이 재밌냐? 그래?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네, 아니. 그건 뭐죠? 내니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나도 별로 공부하는 거 싫어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했어.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했어. 하자.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 그냥 할만해서 했어. 하다 보니 할만해서 했어. 아까 제가 말이 정답이야.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도 모르겠으면 책을 덮게 되죠. 근데 조금 이제 알아는 듣겠어. 그냥 문제를 좀 풀겠어. 그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지라는 거지. 그게. 아니면 사람이니까 동물처럼 그냥 본능처럼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가 아니라 하기 싫지만 조금 하고 그런 거. 원하는 바는 그 정도입니다. 자, 갑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7번부터 할게. 631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요거의 최대값. 다음 두 번째 y는 2분의 1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걸 봐. 그냥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두 문제만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대충 그릴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죠? 읽는 연습 해왔을 것 같은데. 대칭축의 위치는 숙달이 되길 바란다고.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를 연습해오라고 얘들아. 여기 얼마냐고 여기. 크게 1.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 1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치? 자, n값은 그냥 2 끝. 완전 제곱식 고치는 일 없이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해석하겠다는 거야. 자, 이제 이 그림도 그릴게요. 아래로 볼록. 대칭축의 위치는 4.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x 대신 얼마 대입하면? 4 대입하면 최소값. 4 대입하면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다 구했고 끝. 자, 하나 더 633번. 문제 오늘 풀면 너무 쉬울 거야. y는 2분의 633번 y는 2분의 1 x제곱 빼기
k 더하기 1의 x 플러스 2 이거의 축의 방정식이 x는 3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대칭축이 3이라는 걸 가지고 정할 수 있을 거야. 대칭축은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2배 2a 분의 b 요게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k 더하기 1 얘가 대칭축인 거죠. 그 대칭축이 얼마라고? 3. 따라서 k는 2가 됩니다. 그렇죠? k가 2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고 대칭축이 3인 거야.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x 대신 얼마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끝. 그래서 3 대입했더니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9 빼기 2분의 9 그냥 이거부터 할까 이걸로? 2분의 9 빼기 7 근데 빼기 7 마이너스 7은 2분의 14 같은 경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끝! 네, 끝. 이거 다 중학교 때 거 계속 하는 거야. 대신 내가 완전접시 없이 그냥 그래프 모습과 대칭축으로만 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 좀 이따 풀 시간이 좀 있을 거야. 그냥 잘 들어 일단. 다음 635번.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 더하기 3 이거의 최대값이 18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k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빨리빨리 읽어버릇하세요. 대칭축의 위치는 나한테 맡기지 마. 이걸 왜 나한테 맡겨? k. 따라서 최대값은 x가 k일 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k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k 대입해보면 2k제곱 k는 2k 플러스 3 요게 바로 최대값 18이 됩니다.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k제곱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요. 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k값 후보가 마이너스 5이거나 k가 3인 경우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635번에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방정식보다 더 쉬운 것 같죠? 맞아요? 언제 어떤 놈이 나를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지는 쉬운 거 풀고 우리 맨날 어려운 거 시키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정상이야. 내가 왜 어려운 걸 풀어줘. 니네가 풀어야지. 기본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는 니네가 확인해. 그랬는데 안 돼. 그렇다면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배운 개념 말고 딴 게 뭔가 사용될 때 아까처럼 갑자기 그런 표현 막 나와버리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필기하고 적어줄게요. 자, 됐고 하나 더 해야겠다. 에이.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 불러줘. 639부터 642까지 중에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 문제 더 풀어줄게요. 39부터 42까지 중에서 한 문제 나한테 해주세요. 준영이 가위바위보 짜서 네가 지면 하나 불러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겠다는 의지. 좋아요. 639부터 42까지 중에서 한 문제만 한번 부탁을 해주죠. 네, 해볼게요. 141번. 네, 41번이요.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x제곱 빼기의 4의 a 더하기 1 x 플러스 1 그랬는데 요게 x는 b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7을 가져요. 그러면 a, b 얼마입니까? 단 b는 양수예요.
야, 내가 알아내야 되는 문자가 몇 개니 지금? A, B 두 개죠? 힌트 몇 개 필요할까요? 그럼 힌트 두 개 찾아봐. 힌트 두 개 찾아보시오. 이게 힌트 두 개야. 그래서 자, 이게 힌트 두 개란 얘기야. 말했어요. 한 문장이니까 힌트가 하나처럼 보이겠지만,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거든요. 근데 x가 b인 곳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대칭축의 위치가 b라고 알려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b 대입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17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두 개 준 거야.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 가지고 한번 힌트를 써볼게. 첫 번째, 여기서 대칭축 읽어볼까요? 대칭축 위치 a 플러스 1인 거죠? 그게 b라고. 두 번째, b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17이니까 b를 대입하면 2b 제곱 빼기 4에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1 요만큼이 이제 최소값 마이너스 1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와 b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야. 공통수학 1을 잘 공부한 사람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 요거 1차식이고요. 요거 2차식이야. 그럼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지. 그죠? 그거는 그냥 100%야.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돼 있을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야. 문자 하나로 고치라는 얘기라고. 근데 어떻게 고칠까 봤더니 다행히 금방 눈에 보이네요. a 플러스 1 대신에 b라고 쓰라고. 대입 이렇게. 자, 그러면 2b제곱 a 플러스 1 대신에 b라고 쓸 거니까 b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b제곱인데 우변으로 이항하면 요게 이쪽으로 이항되면 내가 이제 부호 바꾸려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b제곱이가 9예요. 그러면 b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힌트가 있을 거예요. 골라내라고.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돼? 3. b가 3이 됐어.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죠? a, b 값 다 구했고 그거에 대한 곱하기의 값을 구하랍니다. 6. 역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항상 그림은 모양과 대칭축을 가지고 그립니다. 자, 유형 10번. 유형 10번은 몇 개야? 4개밖에 없어? 그럼 하나만 하자. 이것도 하나 그냥 나 선생님 입장에서 다 똑같이 보이니까 한 문제 골라줘. 서윤이가 골라줘. 문제 달라고 해도 내 눈에 똑같아. 그냥 너네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645번이 645번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3x제곱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힌트가 이거랑 폭이 같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이거야. 그 다음에 최소값이 5야. 그걸 갖다가 구해봤더니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2차 함수 식을 찾아봐. 그죠? 그러면 A, B, C를 찾아야 되니까 문자 3개 찾아야 돼. 그럼 힌트가 몇 개 필요한 거고 3개 필요한 거고 힌트 3개가 눈이 보이냐고. 눈에 보이나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물어볼게. 우리 선생님 졸릴 수도 있으니까 서연아 내가 묻는 말 대답해줘. 이 힌트 한번 사용해서 네가 알아낸 걸 얘기해봐.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거의 왔어. 3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얘기한 게 아니라 폭이 똑같다는 건 절대값 크기가 똑같으면 폭이 같은 거죠. y는 3x제곱과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 폭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폭이 같다. 이 말은 요 a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에 해당된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야. 힌트 더 읽어보면 결정될 거야. 그 다음 축의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축은 그냥 이게 3이다. 그 다음 요 힌트를 쓰면 최소값이 5, 2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힌트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 거야? 얘랑 연관된 힌트가 들어있는데 최소값이 존재하는 이차함수야. 그럼 아래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써야 돼? 3 쓰라.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식을 구해볼게요. y는 얘가 3a가 3 대칭축의 위치가 3 그 다음에 몰라. 근데 최소값이 5가 나온다는 말이니까 x 대신 3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3,5예요 라고 읽으면 이렇게 된 식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통 잘 들어봐. 함수에서는 점 한 개가 힌트 하나야. 오케이? 함수에서는 점 하나 대입하는 게 힌트 하나짜리야. 그런데 유일하게 더블의 가치를 가지는 점이 하나 있어.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유일하게 2배 힌트를 갖고 있는 놈. 어느 점이냐면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은 힌트 2개짜리라는 걸 기억하세요. 3,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꼭지점이 3,5예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 자체가 힌트 2개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게 맞고요. 정리할게요. 자, 요게 ABC가 다 정해진 거죠. 자, 이제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 다른 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유형 11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645번 푼 것까지 학교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정도 문제 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차함수 최대 초소 문제를 하나만 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낼 수가 없죠. 아까 배운 고등학교 과정 제한 범위가 있는 상태로 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쉬운 문제로부터 시작할게요. 유형 11 문제가 많아요. 2개를 할 건데 내가 하나를 먼저 풀고 한 사람이 이제 요거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봐. 647번 x가 마이너스 2와 1 정해져. 함수는 x 범위가 정해져야 y가 생기는 거야. 근데 함수 배울 때 그런 거 들은 적 있니? x에 의해서 y 값이 계속 변해서 나오는 거. 그게 함수야. 뭐 이런 식의 얘기 들어봤니? 그러니까 함수는 x가 정해진 정의역이라고 불러. 딱 거기만 의미가 있는 거야. 거기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리더라도 제한 범위가 딱 이렇게 나오면 x가 마이너스 2인데부터 1 요까지만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야. 그럼 해볼게요. 이제 제한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걸 가지고 최대값 구해봐. 즉 이거 가지고 k 정한 다음에 최대값도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딱 이 한 문제가 기본인 거야. 일단 생긴 걸 보세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을 찾는 거야. 대칭축 얼마예요?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3. 이제 자를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르는 방법. 여기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니? 그럼 1은 더 오른쪽에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니? 그러면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 거고 이 그림은 아예 없어요.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어. 이 말이야. 자,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높은 데 낮은 데를 못 찾겠다. 이거는 그냥 시력이 안 좋은 것 뿐이야. 그죠? 최소값 알려줬습니다. x 대신 얼마 대입해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x 대신 얼마 대입해야 최소값이야? 마이너스 2.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칭축 대입하지 말고 여기는 없다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했어. 마이너스 2 대입했고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K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6 이렇게 되나요? 자 이제 K가 6으로 정해졌어. 그럼 이때 과감하게 딱 6 적었습니다. 자 이제 최대값을 차례.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인 거야? 1일 때. 여기 1 대입하면 되죠. 끝? 그죠? 자 이렇게 종이 쳤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